미국하고 이란, 정말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었죠. 오늘 이 이야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룻밤 만에 나라 정체를 없앨 수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정말 섬뜩하죠? 이 한마디가요, 엄청난 국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최종 마감 시한이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일지 아니면 진짜 전쟁으로 가는 건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자, 그럼 이 벼랑 끝 같은 대치 상황,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최후 통첩,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 시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7일 오후 8시. 만약에 이란이 요구를 안 들으면 딱 4시간 안에 모든 다리랑 발전소를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못 박으면서 압박 수위를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죠. 그럼 대체 뭘 원했길래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걸까요? 핵심은요, 양쪽 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요구 조건들이 딱 부딪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딱 드러나죠. 미국은 최우선 과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거였어요. 일종의 길을 터달라는 거죠. 반면에 이란은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적대 행위 중단, 그러니까 우릴 더는 공격하지 마라, 이게 최우선이었습니다. 한쪽은 통행로, 다른 한쪽은 생존과 안보, 이 근본적으로 다른 우선순위가 충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란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망상에 불과하다, 딱 잘라 말하면서 일시적인 휴전 같은 건 필요 없고 오직 영구적인 종전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하나 피어오릅니다. 바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이 나섰는데요. 2단계로 된 평화안을 제안했어요. 1단계는 일단 10일에서 45일 정도 싸움을 멈추고 서로 신뢰를 좀 쌓으면서 예비 협상을 하자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2단계로 넘어가서 분쟁을 완전히 끝내는 최종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워낙 험악한 중동 협상에서 신뢰를 쌓아가려고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양쪽 다 이걸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충분하진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다 라고 했고, 이란도 나름의 10개의 항으로 화답했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외교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왜 상황은 여전히 이렇게 살얼음판 같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부재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런 방식을 강압 외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힘으로 위협해서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이 먹히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저 위협 진짜일 수도 있겠다 라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공갈에 불과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 신뢰에 금이 갔다고 보냐면요, 미국이 그동안 마감 시한을 48시간, 5일, 10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 왔거든요. 백악관에서 나오는 말도 자꾸 바뀌고요. 위협은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을 때도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쌓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믿고 협상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있어요. 한 전문가가 이걸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에 빗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구려가 강대국 당나라와의 전투에서는 이겼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힘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결국 쇠약해져서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싸움에서 이겨도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바로 경제에 나타납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치를 찍었어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날아올 청구서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만약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만들면 한국이나 일본, 나토 같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평화롭게 해결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다른 나라들이 나눠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후 통첩의 마지막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협상이냐 아니면 초토화냐. 정말 극단적인 선택지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곧 내려질 결정이 단순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